고점부 돌파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뭐 연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계속 매도보다는 부분 매수를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로에 단기적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주긴 했거든요. EV는 뭐 기본값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V는 넘어가고요. ESS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접근드릴게요. 에코프로나 포스코피체엠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기본 수급은 사실 반도체로 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든 뭐 바이오든 뭐든 간에 될 듯하고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시 좀 SDI가 조금 치고 나가는 뭐 반짝 오르는 느낌이 있더니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또 조금씩 흐르고 약합니다. 네.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 초에 저점부로의 가격 회귀를 다 해버렸습니다. 반등을 일부 주다가 네, 다시 그러네요. 예. 반락하면서 6월 초에 저점으로 다시 왔는데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보다도 훨씬 나은 가격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나 고점부 최근에서 찍어줬던 3월, 4월, 5월에 찍어줬던 고점부를 돌파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은 시장과 연동된 흐름으로의 주가가 좀 출렁이면서 저점이 약간 낮아지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동해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 내에서 1200포인트까지 상승한 흐름들이 보여줬다가 1000포인트로 한번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900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이후에 반등 줬다가 최근에 950 그러게요. 전후까지 해서 네. 다시 주저앉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쌍바닥을 그려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기술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7월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6월에 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집에 열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6천억 정도 1차 조성이 되었습니다. 연말 2030년도까지 한 150조 정도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에 주요하게 담는 종목들이 뭐 반도체는 기본값이고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뭐 코스닥에 주요하게 담아있는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력으로 이쪽으로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흐름으로의 코스닥 시장 또한 점진적인 개선의 현상이 7월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 일단은 시그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또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흐름들이 이제 전반의 그 상승으로의 전환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일변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뭐 연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뭐 시장은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속 매도보다는 부분 매수를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뉴스에서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30년 됐다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작한 지가 뭐 5년 정도, 맞아요. 6년 정도에 아마 예. 출발한 것 같은데 7월 1일에 당시에 1000포인트 지수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으로. 근데 코스닥이 7월부터는 흐름이 개선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여기에 뭐 맞추어서 흐름들이 뭐 부분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2차 전지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이제 ESS를 지금은 주목하는 거고죠. 네. EV보다는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도 계속 주목하고 리튬 가격에도 변화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예. 그 CATL에서 이제 그 중국 내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정도에 광산 그 채굴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죠. 추가로 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 연말에 다시 채굴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올해 그 박스 내에서의 가격을 보게 되면 저점은 13만 위안이고요. 고점은 20만 위안인데 최근에 20만 위안 찍고 지금 16만 위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한 10% 정도 최근 단기적으로 2, 3일 내에 하락을
주긴 했거든요. 영향도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전체 그 박스의 형태를 훼손하는 가격에서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차전지 역시 리튬 가격과 연동하는 주가 모습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로 최근에 일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ESS 쪽이 생각보다 사실은 꾸준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네. 쪽이 좋아지는 거고요. 리튬 가격은 좀 이제 번외고, 그다음에 이제 EV 쪽도 앞으로 이제 사실 올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면 뭔가 숫자가 찍히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영향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도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김대중 대표님 관심 종목은 뭐였죠?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 제가 네. 얹어서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좋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EV는 뭐 기본값으로 뭐 흐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V는 넘어가고요. ESS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접근드릴게요.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그렇게 추가로 건립되는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ESS가 데이터 센터와 어떤 작용 현상에서의 흐름들로의 그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향도를 줄 것이냐라고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는 주로 도심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반의 도심 옆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IT 기반의 도심 옆에 주로 발전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해안가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네. 측면의 발전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송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키로당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채굴할 때는 2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ESS로의 전력을 공급할 때는 한 5천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1기가와트.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 장치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한 5천억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앞서 송전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100km 송전 시설에 대한 그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1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기타 대륙적으로 큰 그 국가 형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전력 기반에 대한 송전 시설을 세우는 것보다는 ESS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ESS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전고체가 상용화됩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됐죠. 이제 전고체가 28년도에 상용화 될 것이라는 게 기본 관측이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근데 기술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전고체에 대한 내년도 상용화라고 한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의 움직임이 조만간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뭐 EV는 기본값이고 ESS의 확장된 데이터 센터로의 진행 내용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시기 앞당겨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의 그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되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근 내에서 주가 흐름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삼성 SDI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DI를 첫 번째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SDI가 셀업체 가운데서는 그냥 삼성 SDI라고 하셨으면 끝낼라 그러는데 첫 번째 탑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두 번째 탑픽이 있나? 소재주죠. 네, 이런 궁금이 있어서. 네. 네. 소재주고요. 네. 소재주 내에서는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소재주라고 한다면 포스코 피체엠이겠죠. 주가 상황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피체엠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네. 흐름에서의 연동된 주가 모습들이 비슷한데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피체엠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양극재사 중에서 소재사 중에서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